요즘에 제가 이제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앨리스라고. 앨리스. 그게 이제 SF 휴먼 드라마. 그 김희선이 주연이고 그 윤태희로 나오죠. 내가 본명 이름 알고 극중 인물 알고 하는 거는 진짜 처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태조 왕건 보고 그 다음에 왕관의 가족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그 이후로는 TV 드라마를 뭐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박진겸이라고 하는 주원이죠. 주원이 둘이 이제 그 주연인데 그게 이제 그 타임 트래블러.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의 SF물인데 휴먼 터치가 들어간 거지.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제가 볼 정도면 제가 움직여도 볼 정도면 많은 사람이 좀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예 TV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그래도 볼 정도면. 근데 그걸 보면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말 그대로 시간 여행자,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가 2020년인데, 2010년도, 엄마가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전에 죽잖아요. 2010년도 상황도 나오고, 또 그 전에 태희가 이렇게 보육원에 맡겨질 때 상황에서 91년, 92년, 요 상황도 나오고, 엊그제는 연휴라고 해가지고 결방했어요. 안 했어, 그때는. 안 했고, 이제 그 전 상황은 뭐였었냐면, 1년 뒤, 1921년도 이렇게 가 있고, 앨리스 본부는 약 2030년 정도, 요때 이제 메인으로 해서, 그 원모를 통해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2020년, 30년, 10년, 1990년,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기자들이 그때의 감정에 젖어들고, 그때의 상황에 막 분노하고, 궁금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구성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구궁은 원래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거는 구궁 플러스 구성을 구성학이라고 하는 말로 통칭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구성학이라는 말 속에는 구궁도 들어가 있고 구성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가 세계의 공간이 9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은 변하진 않는데 그 공간을 구성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들이 뭐랍니까?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낙서의 순행도수를 따라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지. 여행을 하면서 그 궁에 들어갔을 때는 그 궁에 물들어요. 물든다는 표현을 해. 그거를 우리가 서술어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1990년대 가거나 90년에 가거나 2010년에 가면 그 상황에 그 연기자들이 녹아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죽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복수를 갚겠다고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객체가 있는데 공간은 뭐 서울이겠죠, 그렇죠?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시공은 변함이 없는데 공간은 변함이 없는데 시간은 각각이 넘나들면서 그때 상황에 어떤 그 연출을 하는 거지. 이게 딱 구성의 상황에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9개의 궁을 9개의 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우리가 폰을 가지고
이 순간에 궁금한 걸 가지고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 폰을 딱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이 순간에 내가 딱 잡아채는 거예요.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에너지의 장이나 흐름이 내가 뭔가 지난번에 제가 동시성 현상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딱 포착이 돼서 인간 무의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상이, 예? 그러니까 천이 수상, 상을 지금도 들이우고 있는 거야. 들이우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희기나 기륭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릴 재간이 없으니까 어떤 성인이라든지 앞서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영혼들이 그런 도구를 만들거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펼쳐놓은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을 쓴다 그랬잖아요. 카드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카드점이 과연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한나절 정도 책을 보거나 뭐 하면 두 나절이나 세 나절 정도는 사유를 합니다. 보통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과연 맞을까? 실증적일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타임 트래블러가 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타임 컨트롤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에 일시반의 명반이 잡히겠죠. 그렇죠? 일시반이 잡히고 연월반도 잡히고 이렇게 4개 반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잡히고 또 연반은 뭐 다음 연반도 잡힐 수 있고 쭉쭉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잡히는데 어쨌든 36장 카드를 가지고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궁금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공의 형태, 시공의 모양새들을 에너지를 내가 지배자가 돼서 여행자가 돼서 그 두 장을 통해 가지고 두 장을 통해서 이 순간에 어떤 구성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펼쳐놓는 거다. 그 세계에 펼쳐진 상황을 가지고 난 그걸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거는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절대 네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기초적인 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사유가 영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유하고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이제 카드로 점을 칠 때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카드를 치든 폰점을 치든 기본적으로 구궁과 구성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출하려면 최대한 그 사람의 주변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두드려 맞춘다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그 상황에 인접할 수 있도록 많이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 폰점으로 하는 거는 약간 그 큰 점, 대점, 일회성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 이런 거 병점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소송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경우 큰 거는 그런 걸로 치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안이 딱딱 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카드점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답을 내준다. 그래서 카드점은 원칙이 있어요. 카드점 원칙이 있는데 이 폰점은 내가 이렇게 그 현재 시점에 이거를 구성판을 캐치를 합니다. 근데 카드점은 저는 반드시 상대방이 뽑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예. 아니면 원거리에 쓰면 제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카드를 비춰주면서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대신 뽑아주는 것보다는 그 당사자의 어떤 염원, 당사자의 바람, 그러니까 그 이 순간에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의 염원이나 어떤 바람이 투영된 상황이 어떻게 보면 81쾌의 상황으로 읽혀지는 거죠.
어떤 그 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64개는 그냥 상회 합계 해가지고 64개가 구성이 되고 그거를 뭐 374회로 효사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이거는 중앙에 그 81쌍이 이 숫자가 들어가고 양반이면 들어가고 나머지 8개 궁이 나머지 숫자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뭐 거의 명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진술을 같이 깔아서 그런지 몰라도 점학에도 동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역도 그렇게 뒤다봤고 옛날에도 하락이수, 초시영님, 그리고 육효, 매화역수 이런 부분들. 지금도 뭐 나머지 이제 자미두수나 유김이나 이를테면 김운둔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구성은 인생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 이 판 안에. 인생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공감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명리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명리하고 이게 믹싱이 되고 컨비네이션이 되면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효용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폰으로 보는 방법하고 카드로 보는 방법하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 이거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런 구궁에서 구성이 돌아가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하고 유추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제가 기초 단계에서는 성과 구성과 궁의 주어 서술어 주어 보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형태 두 개가 합하면 어느 거를 예를 들어 주로 해석을 하고 어느 거를 부수적으로 해석할지 이런 정도였어요.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단상 정도 어떤 그 드러나는 현상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연좌법하고 연동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사실은 전체적인 9개 판을 9개의 구성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프린시펄 이런 걸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7이 있고 6이 중궁에 들어있고 5가 들어있고 하면 이거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해석을 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첫 번째 해석인 거고 이거를 연달아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보면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기 페이지 수가 어디냐면요. 페이지 수 보시려면 97페이지예요. 97페이지인데 요거 잠깐 한번 복습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머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좌법은 연달아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들어와서 낙서 순행도수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그 자리에 뭡니까? 좌했다, 앉았다, 또 비박, 새가 날라들듯이 날라들었다 이렇게도 되고 뭐 동해했다, 두 개 판을 쓰면 동해했다, 피동했다 이런 말도 쓰고 뭐 그냥 위치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있는 숫자는 들어온 숫자한테 자리를 내주고 딴 데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오면 나가는데 나가서 그 쓰임새가 생긴다. 저는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이걸 뭐 좌궁용이다. 그러니까 금방 안 와닿아. 좌궁용이라는 게 좌궁에 앉아서 용한다 이런 건데
이거 이해하려도 한참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9개의 궁을 돌아가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원래 있던 자리는 정위반의 그런 그 숫자를 말하는 거지. 예. 그 정위반에 있는 숫자는 원주인 숫자는 어때요? 원주인에 다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주인이 있었잖아. 근데 그 숫자가 들어오면 그 주인은 딴 집에 가 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집의 것까지를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그러면 그게 앞뒤 어떤 전후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가면 그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스토리텔링. 지금 우리가 구성의 상이, 구궁의 상이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당 사람이 해당 내담자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런 코스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으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에 나타납니다. 내용은 흉살이 3개밖에 안 되고 간단한 것 같지만 함축되어 있는 함의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 굉장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건궁에 암을 먹은 7부터 5가 암을 쏘는 거 있잖아요. 7부터 만약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자,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볼게요. 즉 건궁에서 7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유희, 유흥,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술, 교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돈으로 본 거예요. 돈. 그 중에서 돈이 암에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흉살 3개 중에 파살은 체가 먼저 깨지고 그리고 오왕하고 암은 그 성이 먼저 깨진다고 했어요. 성이 먼저, 그러니까 선우가 앞뒤가 있는 거지. 이를테면 건궁에서 돈이 암검을 맞은 거잖아요. 그럼 암검을 맞았으면 뭐 돈이 없다도 될 수도 있고, 돈이 뭐 조각났다 될 수도 있고, 돈이 뭐 사라졌다도 될 수도 있고, 없어졌다. 그래서 구성 숫자가 먼저 파괴되고 체인 건궁까지 파괴된다. 그래서 보통 곤궁을 여자, 건궁을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는 거를 돈이 깨졌잖아요. 돈이 깨졌어 처음에. 돈이 깨져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국 이 책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암검살의 원리예요. 그러면 요 남자의 몸체까지도 결국 어떻다?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진 남자의 몇 가지요? 몸 상태까지 안 좋다. 유추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몸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면, 원래 여기는 6이 있던 자리잖아요. 6이 있던 자리잖아. 그럼 7이, 안 맞은 7이 여기 들어오니까, 6은 어디로 갔어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포국 순서에 따라서, 중궁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있던 6이 중궁에 갇힌 거예요. 중궁의 의미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7의 쓰임, 입하고 나간 거 쓰인 거잖아. 이게 나간 거의 쓰임인 거예요. 7A가 들어왔으니까, 7A가 들어왔으니까 원래 있던 주인인 6은 나갔잖아요. 나가서 쓰임이 6의 동태가 요 중궁을 서술어로 해서 있는 거지. 중궁은 뭐예요? 부패한 곳, 썩은 곳, 막힌 곳, 사면초가. 그러니까 6이 어때요?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연결시키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이걸 해석을 안 해도 돈이 없는 남자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옴딱달싹 못한다 이거지. 돈이 없는 남자는 몸까지 나빠졌는데 그 결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렇게 연결 해석이 되는 거지. 연결 해석이. 그냥 여기 돈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원래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오가 있던 자리잖아. 그렇죠? 오가 있던 자리니까 오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있잖아요. 응? 오는 어때요? 오는 스스로 썩는 살이라고 스스로 그렇죠? 하는 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가 들어와서 여기는 뭐예요? 거래, 교제, 이동, 해외, 사업 뭐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 이걸 어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의미를 갖는 경우로 연결을 짓는 거죠. 돈이 깨져서 몸 상태까지 안 좋은 남자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 그게 손궁에 가서 오항을 맡고 있으니까 이 손궁을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깨트린다는 얘기잖아요. 손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결혼도 교제도 못한다. 깨진다. 그러니까 손궁까지 자발적으로 파괴돼서 결국 돈이 없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남자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그 사면초가는 결과적으로 어떻다? 스스로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후 관계의 브릿지를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해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3개지만 5가 있던 자리에 예를 들어서 5, 6, 7 여기가 4잖아요. 그렇죠? 4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지금 그 8을 안 해서 그런데 일테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유일이나 유시나 뭐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5는 여기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8을 맡고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거는 결혼이 깨져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교제마저도 결혼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제도 시작을 못 한다. 사도 깨지고 이거는 시작궁도 깨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안을 내가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연결해서 하는 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앞뒤 글자나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성의 원리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낙성운동 원리 자체가 다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있는 거고, 가을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극에 갔기 때문에 다시 봄이 오는 거고. 이런 원리인 거야. 이런 원리. 그러니까 구성의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굵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연결을 하면 그 사람에 맞는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맞는 상황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식으로만 구성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복식으로, 그렇죠? 복식으로 약간 다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이제 뭐 그냥 다르게 표현할 부분이 없어서 연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의미는 저는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 설명을 하고, 이제 연동법은 그러면 이렇게 그거는 단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양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양반이 있으면 그 동해하는 구성 숫자와 피동해하는 구성 숫자를 번갈아 가면서 그 상황을 추적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구궁의 상이 구성보다도 구궁이니까, 구궁은 이거는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서술어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서술어로. 이게 약간 조금 이해도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반이 합쳐져 있을 때 동해 피동해 상황을 연결해서 추적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 이런 현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